자, 나도 축구 전문가 오차시 활동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오늘 내용은 선생님의 유럽 축구 여행기입니다. 따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축구 관련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유럽 축구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들이나 감정들을 위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가 대부분 요즘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죠. 직관을 가면 정말 TV로 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스릴 넘칠 것이고 또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를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직관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동료 선생님들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종종 직관을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직관을 가면은 경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는 서포터들의 응원 문화, 그리고 경기장에서 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들을 참여하는 것도 스포츠에 깊이 있게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아쉽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시 이렇게 이때처럼 경기장에 직관을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를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유럽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겨울방학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유럽행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축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방학하는 날 바로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조금 지원해달라고 말을 하고 또 당당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서 카드 질렀습니다. 쌤이 그때 예매한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 스페인에서 봤고요. 그리고 런던에 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 하스퍼 경기를 봤고요. 그리고 첼시와 뉴캐슬의 경기, 이렇게 총 3경기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티켓팅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예매한 경기가 한 경기에 30만원까지 돈을 내고 본 경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2시간에 30만원?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선택은 지금도 후회 없이, 오히려 그때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가 됐을 것 같다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여행을 했는데요. 우선 바르셀로나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동부 지중해沿岸지역의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바르셀로나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겨울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갈 때는 인천에서 패딩을 겹겹이 싸입고 갔는데 가서 니트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축구 이외에도 다양한 컨셉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우디라는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도시 곳곳에 있는 거 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니까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컨셉이 가능했던 도시였고 볼 게 진짜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제의 축구 여행에 맞게 선생님은 꼭 가야 할 곳인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누캄프 투어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기도 하고 축구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마드리드에 가서 이곳에 경기에 직관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루카 모드리치 선수, 토니 크로스 선수, 세르히오 라모스, 쿠르투아 등등 실제로 게임에서나 봤던 선수들이 눈앞에서 몸을 풀고 있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실제 응원가를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얼른 또 코로나가 끝나서 유럽 여행을 또 가고 싶습니다. 응원가 이게
골 넣으면 나오는 응원가인데요. TV 속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것을 육성으로 실제로 들었습니다. 골대 뒤쪽에 마드리드의 홈팀 응원단이 위치하는데요. 모두 다 흰색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은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처음 들어와서 맨체스터에 갔다가 리버풀을 들려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축구 여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어를 쌤이 전혀 몰라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팝하고 쓰고 번역기 돌려서 막 의사소통하고 영어서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물론 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히드로 공항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영어가 간판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우선 어떤 외국어 능력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나중에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세요. 일단 런던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건 아침 운동할 겸 런던 시내를 도착해서 다음날에 뛰었는데, 이건 퀴즈인데요. 뉴욕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뉴요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사는 사람을, 그렇죠, 파리지앵이라고 하고요. 천안에 사는 사람을 천안러, 마찬가지로 런던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런던러라고 합니다. 쌤도 아침에 이렇게 런던러처럼 조깅을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찌됐건 다음 목적지인 맨체스터를 향했습니다. 우리 나도 축구 전문가 2강에서 배웠던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에 갔고요. 또 샵에서 유니폼을 샀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리버풀로 이동했고요. 실제로 이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기차로 얼마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예전부터 굉장한 라이벌 관계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를 흔히들 노스 웨스트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은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리버풀은 항만 도시였고, 그리고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로 철도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맨체스터가 도시의 운하를 건설하면서 무역 수입에 의존하던 리버풀이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두 도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관계가 축구로까지 이어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런던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축구 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듣고 또 경기장을 보니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맨체스터를 지나 리버풀 여행을 갔었고, 리버풀 FC의 홈구장인 안필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리버풀 지역을 연고로 한 축구팀의 또 다른 축구팀인 에버튼 FC의 구디슨 파크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왔고요. 이제 가장 기대했던 영국 축구의 상징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빅매치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런던을 연고로 한 토트넘 핫스퍼가 새로운 구장을 건축하는 동안 웸블리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경기장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았고, 그곳에서 또 한국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도 해서 정말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또 상대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점 재밌었겠죠. 또 상대적으로 이때는 티켓팅 스킬이 좋아져가지고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가격으로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눈앞에서 이런 최고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봤다는 점 정말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은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의 미넨을 갔는데요. 미넨도 정말 여행 가봐야 할 도시인 것 같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셉의 여행이 가능했고요. 물론 하루는 축구 컨셉으로 바이에른 미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를 방문을 했고요. 또 펍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축구 경기를 봤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축구 전문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쌤의 축구 여행을 수업한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쌤의 의견이긴 하지만 바로 여행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컨셉으로도 좋은데 다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축구 컨셉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행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로 잡았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낯설게 하기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 똑같은 경험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간접적으로는 독서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몸으로 직접 그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학생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양한 독서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낯설게 하기를 많이 하고 또 방학이나 이런 때 여행을 자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겠죠.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히려 그때 보지 않았다면은 후회됐었겠다. 오히려 그때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 또 상대편이